경산은 한 300여 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만은 진량에 있는 문천지, 남산의 조곡지, 용성의 송림지를 비롯해서 이 저수지가 가장 큰 저수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매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냐 하면은 그 오누이 간에 애틋한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남매지의 물 표면은 아주 잔잔합니다. 비교적 미세먼지가 많기는 합니다만 물결은 아주 조용하군요. 남매지를 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남매지는 예부터 한이 있는 못이다, 한이 있는 저수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었죠. 본래 남매지는 앞에 설명에서 같이 지금 시청 앞에서 자인용성 남산으로 나가는 이 원효로 그 위에 지금 경찰서 교육정보센터가 있는 윗부분은 본래 저수지였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여러 개 통로, 그 소라 통로로 다양하게 전설로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 난 뒤에부터는 해마다 날이 몹시 가물고, 또 날이 또 가물지 않으면 많은 비가 와서 위에 있는 못이 뚝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여 밑에 있는 많은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 할 때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이곳에다가 지역 주민들과 또 관청이 힘을 합쳐서 결국 큰 못을 맞게 되었죠. 어떤 측면에는 남매의 어떤 한을 풀어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다가 큰 저수지를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는 가뭄이 거의 오지 않고 이 밑에 그 목림민들은 풍년 농사를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현재 남매지가 존재한 그 서편에는 경산시 보건소, 또 경산시청이 있고요. 또 정면에 보이는 저곳은 바로 영남대학교 기숙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와 그 교육정보센터를 걸쳐서 본래 두 개의 저수지로 이렇게 구역이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은 전부 불화가 되고 현재는 앞에 보이는 이 저수지만 남아있죠. 본래 이 지역은 누이못, 동생못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름으로 붙어 있었죠. 그래서 그 오누이 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승들은 설화에 의하면은요, 옛날 이 마을에는 아주 재산이 많은 부자이면서 욕심이 아주 많은 황부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오누이의 아버님이 정말 농촌의 삶이 어려워서 살도 꾸고 돈도 꾸고 이렇게 아마 생활을 해왔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황부자가 나타나서 너희 아버지가 살도 꾸어가고 돈도 빌려갔다, 이걸 빨리 갚지 않으면은 나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그래, 특단의 조치가 뭐냐가 물으니까 너가 누이를 첩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자기가 어떻게 하든 그 빚을 갚을 때니까 1년만 연장을 시켜달라, 소위 이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하니까 황부자는 그래 뭐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좋다, 1년을 연기해주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누이는 둘이 만나서 내가 서울 가서 이렇게 그래 해서 돈을 벌어올 테니까 1년만 기다려달라. 황부자가 아무리 누나에게 종용을 하고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굳게 서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동생이 서울로 떠난 거죠. 동생은 서울에 가서 갑자기 준비된 것도 없는데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여 동안 돈을 모았던 것이죠. 그런데 1년 동안 돈을 모으는데 이제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열흘 정도가 지났던 모양입니다. 그래 하니까 그 고향에 있던 누이는 아무래도 동생이 돈벌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고 황부자에게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목숨을 버리겠다 하고 마을 저수지인 지금 남매지, 앞에는 남매지가 아니겠죠. 남매지에 투신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고요. 그래 며칠 후에 앞당겨서 내려왔는데 동생이 내려왔니까 누이는 없고 집은 텅텅 비어 있었다. 그래 마을 사람한테 알아보니까 동생을 기다리다가 누이가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지쳐서 못쉬어서 그제 약속한 날 그제 자살을 했다 이거라. 못에 빠져 죽었다. 그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 동생도 나와의 약속을 내가 어겼어 누나를 목숨을 잃게 했다 하면서 자신도 그 저수지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매가 모두 목숨을 버렸던 것이죠. 그로부터 훗날 지역 주민들은 이 저수지가 누이가 또 남동생이 서로 간에 신뢰해서 오해를 하고 사정을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자기 생각만 하고 못에 빠졌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황부자에게 당하느니 하면서 자기를 한 것이 그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못 이름을 남매지다 이렇게 지칭했다고 합니다. 이 남매지는 그 이후부터 한 해에 무방비 상태였고 또 비가 조금 오는 날이면 인근 지역에 큰 비 피해를 입도록 하는 그러한 이상한 정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목림인과 지역 주민들이 그를 위로한 죄를 여러 번 지내주고 이렇게 하고 1920년대에 와서 지방민과 관해서 큰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날 저수지의 규모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안쪽에 전부 테크 설치를 해서 중앙까지도 물빛을 구경할 수 있고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이른바 하나의 관광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이곳은 그 일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요 또 심심수련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침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걷기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 곳인데 이 속에는 여러 개의 가슴 아픈 설화도 있고 그 밖에도 가문과 관계해서 전승되는 설화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문과 관계되는 설화는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물 때면 지역 주민들은 비를 얻기 위해서 또 물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행위를 다 하게 되죠. 급기야는 마지막 기우제를 올리는데 기우제를 올리는 그 주신이 누구냐 하면 용입니다. 용왕. 그러니까 용왕제를 올리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용왕제라면은 용이란 존재가 춘분에 성천을 하고 추분에 하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춘분에는 높은 것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기우제를 지내야 되고 추분 이후는 낮은 곳, 즉 하천이나 큰 저수지 바닥에 가서 기우제를 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매지도 예외 없이 기우제를 지내게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당신은 그 일대가 많은 가뭄이 있으면 용의 그 위치라든지 용의 권능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용에게 기원하면 비를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물이 있는 큰 저수지나 안 그러면 하천에 가서 거기에서 오일장을 그 바닥에 옮깁니다. 그래서 난장이라 하죠. 옮겨서 그 사람들이 그 노는 것을 이상한 것들을 거기에 버리기도 하고 또 술도 버리고 뭐 그 혐오한 것도 버리고 기원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코제도 하고 또 축원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이곳에도 예외 없이 기우제를 지르면서 바닥에 많은 농민들과 주민,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비를 달라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얻을 수 있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 시점이 1960년대보다 70년대에 가장 성행했던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번은 경산 사동 쪽에 있던 젊은이가 새벽 일찍이 몇 사람이 시내에 볼일을 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때만 해도 날씨가 심한 가뭄에 시달림으로 인해서 남매지 못이 바싹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오니까 희미한데 남매지 못 복판에서 이상한 불빛이 바짝바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그 바짝바짝하는 그곳에다가 나무를 꼬아놓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밝은 날 이래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나와가 땅을 파니까 한 발이 넘는 큰 가물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가물치를 들고 가서 마을 사람들이 그걸 끓이고 이렇게 회도 하고 이렇게 갈라 먹었는데, 전성되는 설화에 의하면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 해주 오시들이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은 딴 곳으로 이주하고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설화가 전성되고 있죠. 이곳은 향토 가수 방훈아 씨의 노래비를 세워놓은 곳입니다. 이 남매지 둔치에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움도 연출을 해 두었죠. 이 방훈아 선생은요, 경산시 서상동에서 태어나셔서 지금부터 60년 이전에 대중가요 흘러간 노래를 많이 불렀어서 경산을 더욱더 알리게 했던 분이죠. 그 대표작이 마음의 자유천지입니다. 가사를 보면 백금에 보석 놓은 왕관을 준다 해도 흙냄새, 땀에 젖은 배적삼만 못하더라. 순정의 샘이 솟는 내 젊은 가슴 속에 내 맘대로 버들피리 꺾어도 불고 내 노래 곡조 따라 참새도 은다. 날씨가 쌀쌀해서 노래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노래가 한때에는 많은 그 전국에 흘러간 노래를 애창하는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둘러보죠. 이 빗돌은요, 2010년 10월 가수 방훈아 기념사업회와 경산시가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토 가수 방훈아 선생, 이분은 경산을 한때 대표하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오늘 이곳을 둘러보는 마음이 상당히 숙연하고요. 이 방훈아 선생이 바라다 보고 있는 곳이 바로 남매지입니다. 그리고 이 남매지는 1970년대까지는 그 못 속에 담수한 물을 가지고 심지어 지금의 고산 성동 그 일대까지도 전부 물을 적셨다 하죠. 하나,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 물을 크게 사용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산업화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그 일대가 모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물을 단순히 담수해 놓고 몇몇 그 농가가 농사 지는 데만 활용하고 있다 해서 지금 남매지는 도심 속의 하나의 수변 공원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또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남매지의 여러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